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4년 7월 22일 증시 전략 올려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4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목요일 날도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날에도 러셀 2000 지수까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우 지수부터 나스닥까지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늘 준비하고 가면은 승리합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바이든 후보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루머들은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 시간, 현지 시간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인데, 사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그럼 해리스가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자, 해리스는 부통령이에요. 아시아계 흑인. 자,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붙으면 이들 관련주는 또 어떻게 되냐? 그걸 잘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 미국에서도 지지율이 뭐 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높냐 누가 높냐 이게 나올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 관련주가 올랐다 내렸다 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트럼프 관련주 이게 짧게 갈 것이 아니다. 몇 달짜리다. 몇 달짜리라면 저는 9월 중순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트럼프 관련주로 수익을 보려고 지금 전략을 짜고 들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자, 곧버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곧버스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회원님들. 그런데 지난주에 매도했습니다. 왜 매도했느냐? 오늘까지 더 들고 가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마감글에 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곧버스 이번에 진입한 곧버스는 7, 8%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 먼저 팔았어요. 저희가. 왜 팔았느냐? 그것은 곧버스 수익률보다는 트럼프 관련주로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자, 주식은 올라가면 운 좋으면 상한가 가면 30%잖아요. 곧버스 30% 가는 날 봤으면 그거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수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곧버스 혹시라도 들고 있는 분은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는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전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릴 거고, 오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갈 것인데, 우리 증시 금요일 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잠시 한 몇십 초만 보고 미국 증시 보고 다시 우리 증시 넘어와서 전략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목요일 날도 개파락이 나와서 빠졌고, 금요일 날도 개파락 나오고서 빠졌고, 그렇지만 아래 꼬리는 좀 길게 나왔고, 어찌됐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자, 분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10분봉으로. 목요일 날 개파락 나오고, 요거 올라간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이때 갑자기 올라가면서 올라갔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올라간 것은, 옵션 만기 때문에 잠깐 오른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역시나 금요일 날 삼성전자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수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삼성전자 먼저 한번 봐야겠죠. 자, 삼성전자 목요일날 개파락이 크게 나오고 갑자기 2시 반부터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면서 강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옵션 만기 때문에 옵션 만기 수익을 보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끌어당겨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니 삼성전자가 저가 메리트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깨비 밸류 생각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죠. 역시나 만약에 그거였으면 금요일 날에도 올라갔어야겠죠. 그렇잖아요. 목요일 날 종가에 쫙 끌어당겼으면 그 다음날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끌어당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했듯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앞으로 요 구간을 지지해주느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삼성전자 떠나서 업종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은 목요일 날 개파락이 크게 나왔지만, 금요일 날은 그래도 좀 소폭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이 상승 나온 거는 코스피에서도 웬만한 종목들이 빠지고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에코프로 형제들이 운 좋게 금요일 날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리고 지수 관련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유지해주면서 아래 꼬리 남기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코스닥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코스닥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같이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가시고, 자, 이 정도만 금요일날 우리 증시 보고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았다. 이거고, 미국 증시 금요일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미국 증시를 보고 다시 우리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모두 하락을 했고, 초반에는 빨간불도 잠깐 나왔습니다. 자, S&P 먼저 볼까요? 자, S&P 보겠습니다. S&P 보시면 초반에 상승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종가잖아요. S&P 종가잖아요. 그런데 잠깐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봉. 자, 보시면 시간대를 보시면은 이렇게 잠깐 올라갔었어요. 잠깐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는 얘기.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마감이 됐고,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초반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빨간불이 잠깐 두른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으로 밑으로 쭉 내려갔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TSMC 보겠습니다. TSMC 실적 잘 나왔죠. TSMC가 목요일 날 낮에 대만 시간으로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날 상승 구간에 갔었지만 쭉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서 하락 마감했어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그리고 금요일 날 아주 3.5%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걸 알고 가시는. 실적이 좋아도 하락을 한다는 거,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좋게 나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장중에. 장중에 여기까지 올랐어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감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15분봉 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시작은 쫙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차익물에 그냥 쫙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 증시 차익물이 훨씬 세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또 보여드리고 싶으냐. 자, 이런 지금까지 말한 거는 증권 뉴스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증권 뉴스에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도깨비밸류가 한번 보여드려 보면서 왜 그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죠. 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2조 원어치 매각했다. 자, 증권 뉴스에도 이런 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왜 팔았을까? 은행주를 왜 팔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은행주 왜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면, 자, 이거 일봉으로 보여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바이든 정권 잡고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아주 양봉이 길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이 때마침 사퇴를 하고 워런 버핏도 팔아버렸네? 그렇죠? 자, 그럼 트럼프 때는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때는 2017년도 트럼프 되고 나서 이 차트를 보세요. 질금질금 올라가서 이거 올라가는 거하고 틀리죠? 공화당이 잡고 나선 얘는 힘이 없고 은행주들이 별로 힘이 없었구나.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잡고 나선 쭉 올라갔구나. 이것을 보여드리는 차트예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바이든 사퇴하면서 갑자기 지분을 딱 2조 원어치를 팔아버렸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그러냐. 자, JP 모건을 보겠습니다. JP 모건은 우리가 서부 영화 가끔 보면은 은행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람 불면 삐걱삐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쇠고리로 굴려서 JP 써 있잖아요. 이게 JP 모건 은행이에요.
역사가 아주 깊은 은행이에요. JP모건. 그 JP모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JP모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세요. 그냥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21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바이든이 집권하고 쫙 올라가고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쫙 올라가고. 자, 그러면 트럼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때. 2017년부터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잖아. 완만하잖아. 이거랑은 틀리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화당이 잡으면 그리고 민주당이 잡으면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구나.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그것을 보고 미리 움직이는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워런 버핏이 움직인 것만 봐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잡을 확률이 높은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워런 버핏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것만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미국 대선은 누가 될 확률이 높으냐, 이거는 워런 버핏이 어떠한 종목들을 지분을 줄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뭐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를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삭스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9% 올랐어요. 9%. 이거는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또 뭘 볼까요? S다우, 이거는 다우 지수가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지수입니다. S다우. 자, 3배짜리예요. 그렇죠? 다우 지수가 떨어지니까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보니까 미국 증시 뭐 살 종목이 조정 구간이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들어가면 떨어질까봐.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이런 우리 증시처럼 곧버스 같은 애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연속성이 쭉 나올 거냐? 그건 모르죠. 다우 지수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면 얘는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쓰리버스 이런 것들 들어가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자, 그러면 현재 미국 선물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나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지금 선물지수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넘어가서 얼른 이야기하고 오늘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곧버스 들고 있는 분들 가장 궁금하겠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냐.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자, 지금은 기술적 패턴하고 액면상 나와 있는 패턴하고 센치멘탈, 사람들 심리하고 플러스해서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액면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만기일까지 하단을 어디까지 잡고 있느냐. 그것은 2760 정도예요. 2760 전후. 그러니까 2760이 하단 중에 최고 상단이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50까지 빠질 수도 있고 뭐 분위기 따라 뭐 45까지 빠질 수도 있고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하단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도깨밸류는 왜 지난주에 곧버스를 왜 팔았느냐. 한 5% 정도 먹고 판 것 같아요. 이번에 5% 정도 먹고 팔았는데 왜 팔았느냐. 그 돈으로 트럼프 관련주들 지금 막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먹겠다 훨씬. 그게 맞는 얘기죠. 종목은 운 좋으면 상한가도 가지만 곧버스가 상한가 가는 건 못 봤잖아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0.5% 빠지면 1% 수익 나는 거고 1% 지수가 빠지면 2% 수익 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5% 먹고 빠져나오고 그 돈으로 트럼프 관련주 컨트롤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은 그거 잘 지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무슨 악재가 터진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장대 음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액면상 나와 있는 것은 2760에서 50 정도이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근데 센티멘탈, 사람들 심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갑자기 또다시 급락이 나온다면은 그 센티멘탈적인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것을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버스 들고 있는 분들 한 방에 다 팔지 말고 분할로 팔면은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좋은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미국 증시가 반등이 또 나올 때,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액면상 나와 있는 것은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도깨비밸류는 종목을 대응하려고 트럼프 관련주를 대응하려고 5% 수익 보고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본인 생각에 아유 나는 이번에 2800 근처에서 곧버스 들어간 거 계속 들고 갈 거야, 지수가 쭉 빠질 것 같아, 그럼 본인이 손절가나 익절가 잡고 들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건 본인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저항대 양봉이 나왔죠. 목요일날 증시 분위기가 다 같이 개파락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쭉 올라갔어. 근데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2시 반부터 올라갔잖아요. 2시 반부터. 그렇죠. 이게 목요일 거예요. 이때 2시 반부터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양봉으로 쭉 나온 거고. 근데 금요일날 또 그거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깨밸류가 말을 해드렸잖아. 목요일날 갑자기 올라간 것은, 이때 올라간 것은 옵션 포지션에서 지수가 2820까지는 가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올린 거다. 그렇죠? 그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금요일날 쭉 빠졌잖아요.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으면, 목요일날 올라갔으면 막판에 금요일날에도 올라갈 걸 대비해서 누가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산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건 지켜봐야겠죠. 목요일날 이렇게 올라간 것은 자신있게 도깨비밸류가 옵션 포지션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건 빠졌어요. 그게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갑자기 올라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가 바랄 것은 요 자리를 계속 지켜줘야 가장 좋은 자리다. 83,000원대를 가장 요 선이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여기를 지켜줘야.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하이닉스는 제가 올매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10% 빠졌어요. 그러면 도깨비밸류 이야기를 듣고 하이닉스 요 자리에서 팔았으면, 올매도 했으면, 오늘 사면은 10%를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10주 들고 있었으면 여기서 11주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현금 맞는 거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깨비밸류 시황글을 매일 들으라는 거예요. 매일 들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트럼프 관련주들은 쭉쭉쭉 올랐다 내렸다면서 움직이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따 마감글에 뵙겠습니다.